난 지금 도라이 씨 변호사야. 내 의뢰인 끝까지 보호해야만 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뭐예요 그게 대체? 끝까지 곁에 있어줄게요. 어떻게든 기억을 찾아낼 거야. 사람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아이도라이 3화와 4화는 누가 범인인가 보다, 누가 침묵했고 누가 숨겼고 그 선택이 누구를 궁지로 몰았는가를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도라익은 이미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 혼란 속에서 맹세나는 가장 불편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 4화의 전개를 타임라인에 맞춰 정확히 짚으면서 이 드라마가 왜 지금 방향을 틀기 시작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3화에서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도라익을 유력 용의자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사건 전날 밤 도라익은 숙소를 나갔고 편의점에 들렀다는 사실 외에 그 이후의 행적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공백을 가장 의심스러운 지점으로 삼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 움직입니다. 도라익은 아이돌이라는 위치 때문에 조금의 침묵, 조금의 모함조차 의심으로 확대됩니다. 이 지점에서 맹세나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보다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더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3화의 핵심은 사건 그 자체보다 누가 먼저 범인으로 선택되었는가에 있습니다. 3화에서는 도라익 주변 인물들의 관계도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성, 재해, 영빈. 같은 팀 안에 있지만 각자의 위치와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라익은 이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립되어 있고 그 고립은 사건 이후 더욱 선명해집니다. 특히 라익이 말하지 않는 것들, 설명하지 않는 태도는 의도와 상관없이 의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3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라익을 둘러싼 시선은 이미 날카로워진 상태로요. 4화는 과거의 이름 하나로 시작됩니다. 도라익과 열애설에 휘말렸던 인물 홍혜주. 같은 소속사 연습생이었다는 설정은 이 관계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라익의 가장 불안정했던 시절과 직결된 인연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맹세나는 3일간 식음 전폐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질투라기보다는 의뢰인에게 감정을 가져버린 자신에 대한 혼란, 그리고 그 감정이 사건 판단을 흐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라익이 열애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자 세나는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감정을 접고 변호사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런 홍혜주가 검찰청 앞에서 도라익 앞에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포옹하고 그 장면은 기자의 카메라에 그대로 찍힙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검찰청 앞이라는 장소. 맹세나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두 사람을 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건 질투가 아니라 사건 관리자로서의 즉각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진은 찍혔고 이 만남은 사건의 새로운 불씨가 됩니다. 4화의 중심은 사건 전날 밤의 재구성입니다. 홍혜주는 그날 밤 라익에게 잠깐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고 라익은 편의점에 간다며 숙소를 나섭니다. 라익은 혜주가 사건에 연루될까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선을 긋지만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더 큰 의심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때 홍혜주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날 밤 도라익과 헤어진 뒤 최재희가 숙소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 이 증언으로 사건은 더 이상 라익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맹세나는 라익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자신에게조차 숨겼는지. 그 침묵 때문에 라익은 지금 검찰의 유력 용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익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맹세나는 단호합니다. 숨기려 했던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라고.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꿉니다. 신뢰 위에 있던 변호와 의뢰의 관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검사 곽병규는 도라익과 홍혜주의 만남을 증거 은닉을 위한 공모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맹세나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금 대표 강우성의 통화 기록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도 강우성이 금 대표와 통화했다는 사실, 이는 분명합니다. 그 시점까지 강우성은 살아있었다는 것. 증거 없이 홍해주를 장시간 조사한 수사는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맹세나는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이 장면에서 수사는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 맹세나의 차량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파고드는 사람들을 위협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3, 4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누명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공개된 5화 예고. 5화 예고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사건 전개의 논리적 파장을 더 크게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의심과 신뢰가 전면으로 대치되고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이번엔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예고는 맹세나가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검찰과 정면에서 대치하게 될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맹세나는 도라에게의 침묵과 불완전한 동선을 추적하며 작은 실마리들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5화에서는 검찰과 맹세나가 법정 안팎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정황을 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익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맹세나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맞서려 하는 모습이 예고에서 드러납니다. 예고가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도라익과 맹세나 사이의 감정선입니다. 예고 이미지 그리고 공식 클립은 도라익의 갑작스러운 몸짓에 맹세나가 얼어붙은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금까지 맹세나가 철저히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려 했다는 걸 강조하던 톤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맹세나에게 도라익이 단순한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즉 5화는 사건의 진실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숨겨져 있던 감정의 결정을 향해 나아가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고 문구에서 지금 저한테 의뢰인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주변 인물들이 맹세나에게 도라익의 무죄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검찰이 사건 흐름을 장악했다고 느낄 때 반대로 그 흐름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은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5화는 단순한 수사 진행보다 누군가가 사건의 중심을 흔들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폭로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5화는 이제까지의 의심 침묵 거짓과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 사이의 균열을 더 크게 드러내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단순히 사건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도라익과 맹세나 사이의 관계와 감정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고는 말합니다. 5화에서 분명해지는 건 하나입니다. 도라익의 누명은 단순히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무대와 구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흐름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연처럼 보였던 관계들, 무심히 지나갔던 주변 인물들, 그리고 사건 전날 밤의 알리바이. 아이도라이는 지금 범인을 지목하기보다 숨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드러내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못 본 시청자도 이 영상 하나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전개와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 완전히 열릴지까지 계속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안학의 드라마 창고입니다.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